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시간순으로 따져본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주영이와 경우와 같은 반이었다. 우리가 처음 경우를 본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하도 시끄럽고 장난기도 많아서 경우는 여자애들이 싫어했지만 우리는 싫어하는 감정조차도 없을 만큼 경우에게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남자애들은 다 똑같고 우리는 꾸미는 게 더 좋았으니까. 4학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경우랑 같은 반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경우를 계속 보다 보니 조금 웃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경우랑 점점 친해지게 되었다. 심지어 경우 때문에 남자애들이랑 노는 게 좋아졌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경우와 함께면 재밌었고 별것도 아닌 거지만 경우가 하면 우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우리는 경우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경우를 불렀다. 그런데 경우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는 급하게 그 아저씨 앞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누구지? 그 아저씨는 경우 아빠였다. 그런데 평소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아빠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지는 경우를 보며 우리는 경우가 저런 면도 있구나 하고 의외라고 느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경우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주영이만 이상하게 무섭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주영이가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5학년이 되었다. 그런데 3학년과 4학년 때 모두 경우와 같은 반이었으나 처음으로 경우와 반이 떨어지기에 아쉬웠다. 그래도 쉬는 시간에 만나면 이전과 다름없는 사이였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 경우와 주영이는 갑자기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생각했다. 이상하네. 쟤네 엄청 친했었는데 왜 갑자기 아는 척을 안 하지? 남자애들은 원래 이것저것 갖고 자주 싸우니까 그런 건가 싶었다. 그래서 경우에게 주영이랑 싸웠냐고 물어봤는데 경우는 주영이 얘기만 나오면 급격하게 화를 냈다. 우리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경우는 무서운 중학교 선배들이랑 어울리면서 점차 변해갔고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며 생각했다. 좀 변했네. 예전이 더 좋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 오니 같은 반 친구 혜정이가 경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빼빼로 데이 때 고백한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생각했다. 친구끼리 좋아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며칠 뒤 빼빼로 데이 때 혜정이는 경우에게 고백을 했다. 그런데 경우는 애들 앞에서 혜정이에게 쪽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혜정이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며 생각했다. 제가 대체 왜 저렇게 변한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6학년이 되었다. 같은 반 애들은 6학년이 되자 서서히 연애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는 한 번도 연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친구들이 모두 연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신도 연애를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경우마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우리는 경우를 보며 속 한편으로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까? 우리는 경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려고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를 주려고 했는데 이미 경우는 다른 여자애들에게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였다. 심지어 경우의 빼빼로를 먹으려고 하자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를 보니 괜한 심술이 났다. 아니, 다른 애들이 준 빼빼로를 먹는 것 같고 저렇게 짜증을 낸다고? 그래서 우리는 괜히 경우에게 심술을 부려보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담긴 빼빼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뒤돌았다. 시간이 지나 중1이 되었고 우리는 남자 소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그때 자신이 누구를 만나던 신경을 1도 쓰지 않는 경우를 보며 우리는 홧김에 소개받은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첫 연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안 좋아하려 해봐도 경우를 보면 자신의 감정이 뒤숭숭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채 그렇게 첫 연애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우가 갑자기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았다. 담배 피러 간다고 한다. 아니, 이젠 담배까지 다고? 우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경우를 보며 굉장히 당황해했다. 그렇지만 경우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경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피지 않던 담배에도 손을 대게 된다. 바뀌어가는 경우를 따라 자신도 바뀌어야만 경우와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생각은 정확했다. 확실하게 경우를 따라 행동하니 경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경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데 경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경우의 여친들이 우리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분했다. 아니, 난 왜 이경우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생각했다. 이경우, 넌 다른 여자랑 아무렇지 않게 사귀고 다니는데 왜 나 혼자 너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맨날 나만 이상한 애가 되어야 하고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홧김에 그 당시 잘해주던 오빠와 사귀었다. 이젠 더 이상 경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우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혹시나 경우가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라는 기대감을 지울 수 없었다. 자신이 만나는 오빠보다 경우를 만나는 날이 훨씬 더 기대가 되었고 첫 키스
키스를 그 오빠와 하게 되었을 때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경우가 어떻게 생각할지, 질투를 할지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첫 키스를 한 후 사귀는 오빠와 헤어질 때 우리는 생각했다.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경우를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누굴 좋아한다고 잊혀질 감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날 밤 오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앞으로 경우를 잊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의 연애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남친과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별 감정이 없어 보였고 평소대로 우리에게 장난을 친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만큼 날 친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테니까. 그리고 생각했다. 곧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경우 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일 테고 널 가장 좋아하는 것도 나일 테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중2 때 학교에서 어느 날 경훈의 반으로 갔더니 경훈은 어딘가를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주영이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한다. 딱 봐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우가 좋았다. 그래서 쉬는 시간일 때마다 경우를 찾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마저 즐거움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우와 같이 하교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경우를 불렀다.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였다. 그 여자애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경우, 그리고 둘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설마 둘이 사귀는 건가? 우리의 예상은 그렇게 적중했다. 그 여자애를 본 후로 경우의 행동은 모두 처음 보는 모습들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본 경우와는 너무나 달랐다. 우리는 불안했다. 아니, 왜 이전에 만나던 여자애들한테 하던 행동들과는 다 다른 거지? 그 둘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는 불안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당구장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경우가 보였다.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기에 경우를 소개시켜 주었더니 갑자기 애들은 네가 남유리 남친이었냐며 기겁을 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왜 사귀냐고 말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궁금했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그러더니 우리 친구는 이어서 말했다. 걔 걸레라고. 얼마 전에 승진이인가 하는 오빠를 자기 집에 재웠다고. 페북에만 봐도 남자 겁나 많지 않냐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자 이전에 그 둘만 보면 들던 불안한 감정이 뭔가 편안한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얘기를 거들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했다. 결국 얘랑도 깨지겠구나.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경우는 학교 뒤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궁금했다. 남유리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하지만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여자애를 감싸주기까지 한다.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했다. 뭐야, 그런데도 걔를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 애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좋아한다는 거야? 같이 있던 이선미가 말을 좀 지나치게 했더니 경우는 남유리를 욕하던 이선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경우가 화내는 걸 막으려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걔가 뭔데? 걔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화난 경우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다음날 경우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던 우리는 경우반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경우 안 왔냐고 조승민에게 물어봤더니 조승민은 말한다. 이 경우 백이태 형한테 맞았다고. 백이태 형이랑 친한 친구의 동생을 패고 돈까지 뜯었다고. 근데 그게 걸려서 우리까지 다 불려갔다고. 우리는 그 얘기가 믿기지 않았다. 아무리 경우가 변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후 경우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 거기서 들어보니 경우의 소문은 헛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승민 내가 경우에게 덮어 씌운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경우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럴 애는 절대 아니지. 그리고 그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경우가 마중을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경우를 불렀다. 남유리였다. 둘의 대화가 매우 심각해 보였다. 그래서 먼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경우가 팔을 잡으며 못 가게 막는다. 대화가 더 이어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듯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다음날 또 병문안을 왔더니 남유리랑도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뭔가 기분이 내심 좋았다. 그리고 다음날 경우가 퇴원하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 조승민과 경우가 복도에서 대치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분노가 차올랐다. 저 새끼가 경우한테 다 뒤집어 씌웠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애들이 있는 곳에서 말했다. 네가 이 경우를 우습게 본 거고 사실 그 소문 모든 것들이 니네가 한 거라며. 이로 인해서 경우의 억울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래, 너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다 보면, 네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언젠가는 너도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던 건지 알아주는 날도 오지 않겠냐고. 남유리 같은 애랑도 헤어졌으니까 이젠 내 차례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니 또다시 경우는 다른 여자애를 만난다고 한다. 박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페북으로 들어가 그 여자애의 사진을 봤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 남유리나 박하나나 모두 앞머리가 없는 여신머리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아, 경우가 이런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에이, 그냥 머리 좀 기를걸.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경우는 박하나와 헤어지게 된다.
시간이 좀 지나 학교에서 수련회를 왔다. 그런데 경우가 조금 있다 남자애들 방으로 와서 같이 술 먹자고 한다. 우리는 경우가 자신에게 직접 뭐라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다. 그래서 결심을 한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자신의 마음을 오늘 고백하기로. 그렇게 거울을 보고 또 보는 우리.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할지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고 돌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남유리랑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남유리에 대한 얘기도 없어진 지 꽤 됐으니까. 그리고 경우 역시도 걔를 잊으려고 여자애들을 만나는 횟수도 많이 줄었으니까. 또 생각해보면 요즘 만나던 여자애들보다 왠지 나를 더 신경쓰고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거절하면 플랜 C로 기다리겠다고 말해야지 라고 계속 되뇌이며 그렇게 우리는 경우에게 고백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자애들 방으로 가서 술을 먹었다. 게임을 하며 술을 먹는데 단 한 번도 안 걸렸다. 우리는 술 게임을 하는 내내 자신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곧 올라올 것 같으니 술병을 빨리 치우자고 한다. 우리는 생각했다. 아, 오늘 고백해야 되는데. 하지만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술병을 그렇게 치우게 된다. 그렇게 술병을 치우고 있을 그때 갑자기 경우 폰이 울리는 걸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경우에게 네 폰 울린다고 말해주려 하는데 순간 갑자기 안 좋은 촉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경우의 폰을 집었고 그렇게 폰을 들여다봤다. 남유리의 연락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전화가 끊기고 나서 경우의 폰에 뜬 것을 보고 우리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경우가 술병을 치우기 직전에 남유리의 프사를 클릭해서 확대해 본 것을 보게 돼버렸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내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 건 내 착각이었구나. 잊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잊은 척 한 거였구나. 내가 고백을 한다고 한들 경우의 맘속에는 아직 남유리가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재빨리 그 폰을 다시 그 자리에 두고 그 방을 빠져나왔다. 그 방을 빠져나왔어도 그 핸드폰 속에 남유리 프사를 봤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우리는 또다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널 잘 알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 항상 난 그저 너의 뒤에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나한텐 기회조차 없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남유리가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 난 그저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곁에 두고 있었던 거구나. 만약 내가 이번에 고백했다면 난 초등학교 때 혜정이처럼 너한테 무시당했겠지. 그리고 완전 남이 돼버렸겠지. 그러면 거리를 유지하자. 그 이상 가까워지지도 말고 멀어지지도 말자. 내 마음이 너에게 닿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너에게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자고. 그렇게 우리는 다짐을 하며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다.